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그 운동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신 그 행동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 2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믿었던 분들의 73%가 사실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상당수는 운동 때문에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현명하게,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총 6가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을 바로잡을 올바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세대가 평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하다. 땀을 흘려야 운동이다. 아파도 참고 이겨내야 강해진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들이 노년에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선의에서 비롯된 믿음이지만 결과적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상식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 성실함이 이제 건강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더 많이가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릴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노년 운동에 관한 6가지 잘못된 믿음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믿음이 왜 잘못된 것인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년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5가지 원칙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68세이시고 평생 교사로 봉직하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 그 다음에는 2바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매일 만보 이상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주변 분들은 모두 그분을 건강의 표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 선생님은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주저앉으셨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 연골은 이미 오래전부터 닳아 없어진 상태였고
관절에는 미세 골절이 여러 군데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습니까? 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걷는 게 좋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줄 알았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텔레비전에서, 건강잡지에서 혹은 의사에게서 들은 말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관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노년의 몸은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60대 이상의 무릎은 이미 수십 년의 하중을 견뎌온 구조물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의 타이어와 같습니다. 아직 달릴 수 있지만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낡은 타이어로 레이싱을 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를 매일 8,000보 이상 걷는 경우 관절 연골의 손상 속도가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 2.3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닥의 재질이 중요한 겁니다. 딱딱한 콘크리트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손상이 처음에는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될 때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과도한 보행으로 인한 관절 약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노년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고 장기 입원은 급격한 근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삶의 질을 돌이킬 수 없이 낮추게 됩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겪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1년 이내 사망률은 22%에 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걷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걷는 것은 노년에도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권고하는 노년 걷기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재질을 바꾸세요. 딱딱한 콘크리트 대신 흙길이나 잔디 위를 걸으세요. 충격 흡수율이 콘크리트의 3배 이상입니다. 공원에 가시면 반드시 흙길을 찾아 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치를 내려놓으세요. 만보가 목표라면 지금 당장 그 목표를 버리십시오. 65세 이상의 경우 하루 4,000보에서 6,000보가 건강에 최적화된 보행량이라고 국내 의료진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세 번째,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무릎에서 신호가 오면 즉시 멈추세요. 그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노년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30분씩 무리 없이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이 매일 만보를 채우려다 무릎을 망가뜨린 사람보다 훨씬 오래, 훨씬 자유롭게 삽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이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믿음, 이제는 얼마나 현명하게 걷느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땀을 많이 흘려야 제대로 운동한 거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이 믿음대로 운동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오신 이영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세이시고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신 분이었습니다. 규율과 인내의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땀복을 입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몸속 독소가 빠진다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걱정해도 손을 저으셨습니다. 이 정도 더위쯤은 견뎌야지, 약해지면 안 돼. 그런데 어느 7월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이후로는 예전처럼 활동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실에서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땀이 많이 나면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해진다는 믿음 왜 생겼을까요? 이것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격렬하게 운동하고 땀을 흘린 후 개운한 느낌을 받습니다. 심장은 강하고 몸은 빠르게 수분을 보충하며 전해질 균형도 금세 회복됩니다. 그 경험이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문제는 노년의 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수분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탈수 상태에 이르러도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노년 탈수의 가장 위험한 특성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87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더운 환경에서 운동 후 탈수 증세를 보인 노인의 68%가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땀은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부정맥,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운동 중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사례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뇌, 신장, 간 등 주요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신장 기능이 열에 의한 손상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중 어떤 신호가 위험한 것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두통이 시작될 때, 근육에 쥐가 날 때, 심장이 빠르게 또는 불규칙하게 뛸 때, 이것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수분을 천천히 보충하셔야 합니다. 땀은 건강의 증거가 아닙니다. 땀은 그저 몸이 열을 식히는 생리적 반응일 뿐입니다. 노년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쉬게 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권고하는 여름철 노년 운동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운동 중 땀이 너무 많이 난다면 그것은 운동이 너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강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20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시세요. 이것이 노년의 운동 수분 공급 원칙입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에 운동하세요. 뜨거운 한낮의 햇살은 노년의 몸에 적이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 모든 기상 조건을 견뎌내며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 운동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도 정리되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대신 내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정직한 의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이겨낼 수 있다. 인내, 극기, 의지력, 이것들은 우리 세대가 평생 숭상해온 가치들입니다. 그 시절 그 가치들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운동에서만큼은 이 미덕들이 독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이시고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지만 이 정도 아픔에 포기하면 안 된다며 계속 산을 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산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가 강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 후 그분은 반월판 연골이 파열된 채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통증이 왔을 때 바로 오셨다면 간단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을 해도 예전 기능의 80%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로 그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몸이 멈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더 해야 해라고 대답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폭력입니다. 젊은 시절의 근육통과 노년의 관절 통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통증은 대부분 성장의 신호입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더 강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통증, 특히 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대부분 손상의 신호입니다. 연골이 닳고 인대가 늘어나고 뼈에 무리가 가는 것을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운동 중 발생하는 통증의 79%는 즉각적인 휴식이 필요한 신호였습니다. 반면 그 통증을 참고 운동을 계속한 경우 6개월 내에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진 비율이 64%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통증을 참고 운동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중 통증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근육 피로감, 즉 운동 후
뻐근한 느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 특정 부위에 집중된 통증, 운동을 멈춰도 계속되는 통증, 이것들은 즉시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중 이런 통증이 왔다면 당일 운동은 즉시 중단하세요.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의사의 허가 없이 다시 그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파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많은 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때가 왔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제가 터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용기는 고통을 참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신호를 듣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단단한 형태의 지혜입니다. 몸이 말을 걸어올 때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을 기억하세요.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오면 멈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커다란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합니다. 저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이시고 퇴직 후 골프를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겨울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지셨습니다. 평소라면 다리가 버텨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쓰지 못했고 고관절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력이 65세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허벅지 근육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선생님은 그때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70대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전성기 근육량의 절반 이하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근감소증 또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체온을 조절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근육은 면역 기능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은 낙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걷기 운동은 자동차를 매일 똑같은 속도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달리지만 엔진의 힘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엔진 자체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낙상 상황에서 몸이 순간적으로 버텨주는 것, 계단에서 다리가 힘을 쓰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도 허리가 버텨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근력에서 나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642명을 2년간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벼운 저항 운동을 실시한 그룹과 걷기만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저항 운동 그룹은 낙상 위험이 41% 낮았고 골절 후 회복 기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저항 운동 그룹의 88%가 2년 후에도 완전한 독립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걷기만 한 그룹은 74%만이 독립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노년의 가장 근본적인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근력 운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 이것을 하루에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 해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가볍게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근육을 지키고 근육이 삶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신체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자유입니다. 근육은 노년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 젊은이들의 일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잘못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믿음. 얼마나 현명하게 걷느냐로 바꾸세요. 둘째,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는 믿음.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셋째,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한다는 믿음. 통증이 오면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근력 운동은 젊은이들의 것이라는 믿음. 근력 운동은 노년에 더 중요합니다. 이제 2가지 믿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운동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계속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5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흔한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식사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이시고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남을 먹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를 챙기셨습니다. 운동했으니까 먹어야 힘이 생기지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면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선생님은 식사 때마다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급기야 소화기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한 식사가 오히려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후에 식욕이 없다면 그것은 몸이 지금 소화보다 회복을 우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의 소화 기능은 젊은 시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의 운동 능력도 저하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 효소의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소화 기능의 효율은 35세 때의 67%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혈액이 근육과 심장에 집중됩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 것은 이미 지친 일꾼에게 쉬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일을 떠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정직한 보고입니다. 그 보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소화 기능은 서서히 무너지고 영양 흡수율도 오히려 낮아집니다. 결국 몸을 위한다는 행동이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은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 후에 자연스럽게 식욕이 돌아오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욕이 없다면 억지로 먹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수분 보충은 잊지 마시고요. 과일 한 조각이나 요구르트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국, 나물 반찬, 두부 등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음식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할 때 좋은 것을 드시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6번째, 마지막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가장 치명적인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 통증과 극심한 피로는 당연한 것이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9세이시고 젊은 시절부터 몸쓰는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 후에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것을 운동 효과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운동 후에 좀 힘들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증상이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2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오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 후에 나타나는 신호들 중에는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근육 피로감, 평화로운 피곤함, 그 후에 깊은 수면, 이것들은 좋은 운동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어지러움이 심하다면, 가슴에 압박감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숨이 비정상적으로 가빠진다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팔이나 턱으로 이상한 통증이 퍼진다면 이것들은 결코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심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운동 관련 심혈관 사고를 경험한 65세 이상 환자의 83%가 사고 전 2개월 이내에 경고 신호를 경험했지만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후에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심장에
경고 신호는 2번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호를 들었을 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 1년에 한 번은 심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의사와 먼저 상담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6가지 잘못된 믿음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잘못된 믿음들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노년의 이상적인 운동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2번째는 근력 운동, 3번째는 유연성과 균형 운동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노년 유산소 운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좋은 운동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흙길이나 잔디 위를 걷고 4,000에서 6,000보 정도를 편안하게 걷는 것, 그리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기 외에도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80%까지 줄여줍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수영장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지상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수영장이나 복지관의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고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노년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일어설 때 무릎이 발가락 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10회, 15회로 늘려가세요.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합니다. 하루에 2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벽 팔굽혀 펴기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댑니다.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이것은 가슴 근육과 팔 근육을 단련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없고 관절의 부담도 적습니다. 누워서 하는 다리 올리기도 좋습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양쪽 번갈아 가며 10회씩 실시합니다. 이것은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전신 근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너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능력은 낙상을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발로 서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면 한 달 후에는 훨씬 안정적으로 서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65세 이상 낙상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균형 운동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74%에서 낙상 위험 지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한 발로 서는 연습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노년 운동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의 몸으로 오늘을 운동하세요. 어제 잘 걸었다고 오늘도 같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면 오늘은 조금 덜 걷는 날입니다. 어제의 성취가 오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매일 다르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매일 새롭게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을 택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가볍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이 노년의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폭풍보다 이슬비가 땅을 더 깊이 적시듯 꾸준한 작은 움직임이 몸의 깊은 곳까지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이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운동, 숫자를 채우기 위한 운동, 남에게 보이기 위한 운동, 이런 운동은 몸에 닿기 전에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금방 따라서 지칩니다. 공원에서 새 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 바람을 느끼며 몸을 움직일 때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운동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회복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운동한 다음 날 충분히 쉬는 것, 충분히 자는 것, 따뜻한 물로 몸을 풀어주는 것, 이것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몸이 운동의 효과를 흡수하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운동과 휴식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순환을 이루는 두 개의 축입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어르신이 아직도 산을 탄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100세 노인이 매일 수영을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무게, 여러분이 겪어온 계절들,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과 근육이 지금껏 버텨온 시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몸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원칙들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많이 걸을수록 좋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를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것은 관절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합니다. 흙길에서, 사천에서 6,000보를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걷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몸은 갈증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20분마다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한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통증은 성장 신호가 아니라 손상 신호입니다.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고 이틀이 지나도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믿음, 근력 운동은 젊은이들의 것이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근력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의자 스쿼트, 벽 팔굽혀 펴기, 누워서 하는 다리 올리기,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근육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믿음,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운동 후 식욕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세요. 몸이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식욕이 돌아왔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좋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믿음, 운동 후 이상 증상은 당연하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운동 후 어지러움, 가슴 압박감, 불규칙한 맥박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 운동의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몸으로 오늘을 운동하고 강도보다 일관성을 택하고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고 회복도 운동의 일부로 여기고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몸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는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를 대하는 방식은 도구를 대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동반자가 지쳐서 쓰러지면 우리도 함께 멈춰야 합니다. 동반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의 운동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몸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몸과 함께 걸어가라.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우리 세대, 이제는 자신의 몸에게도 같은 사랑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함께 버텨온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이제는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느끼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마당을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바로 삶입니다.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를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노을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은 색을 가진 시간, 노년이란 바로 그 노을의 시간입니다.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시간, 소란스러운 한낮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색을 찾은 시간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운동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식욕이 없는 날은 억지로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쉬십시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신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